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지경매사 법령 4강입니다. 4강은 3단 비교 세 번째 강이고 35조 33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35조를 합니다. 35조는 골드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사무선 평가 등 모든 수산물에 골드체인이 없는 곳은 수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저장이 중요합니다. 골드체인. 저는 그 영어 발음이 안 됩니다. 지리산 발음 돼가지고. 그렇지만 영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골드체인. 또 다른 말로 좋은 저장이라 합니다. 저장 시스템이라 합니다. 골드체인은 우리 수산물은 5도 C 정도로 보고 축산물은 한 2도로 봅니다. 그리고 온도는 시로는 1도에서 35도, 그리고 상온은 1도에서 10도씨, 그리고 동결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20도, 마이너스 20도씨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골드체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좋은 저장, 일단 특별한 거 아니면 좋은 저장은 반드시 해야만이 세군 중에서 저온 세군, 중온 세군, 고온 세군이 있는데 중온 세군의 대표적인 주자가 비보리오입니다. 비보리오. 여름에 발생을 잘하고, 이 비보리오는 온도가 10도 이하면 되면은 억제가 됩니다. 5도 이하, 3도 이하 되면은 거의 사멸이 되거든요. 비보리오는 그 호염성, 염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내용은 상품성 평가에서 할 겁니다. 이 좋은 저장. 하루선어, 냉동수산물 등 보존 방법에 따른 유통관리 기준 확립 좋은 저장.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36조 의해고 위생관리입니다. 의해고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를 우리 과목에서는 상품성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수분사에서는 수하고 품질관리라고 합니다. 동일한 과목. 물론 수하고 품질관리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상품성 평가가. 자, 이거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입니다. 불법 수산물은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겨가지고 놀부 신부로 고기를 잡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제재도 하겠지만, 왜냐면은 거먹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장,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못 잡는 고기가 있습니다. 잡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원래 치어, 유어, 치어, 유어, 자어, 치어, 자어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어, 그 다음에 성어, 이렇게 흐르나 이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치가 성어가 되어야만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걸 잡아도 안 되죠. 다음이 없잖아요. 그죠?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그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등의 수산자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먹이 그러니까 고기를 잡지 말아야 하는 시기에 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거먹이가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면은 일단 희소성 때문에 많이 팔리겠죠. 그런 것은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불법 수산물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하고요. 수산물 수급 관리입니다. 수산업 간척입니다. 수산업 간척도 국가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흐름을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매월 달에는 수산물이 없다 그러면 비축해야지
그리고 또 비축을 하더라도 수산물이 없다. 그러면 수입해야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수산업 간척, 그 다음에 수산물이 없으니까 채산성, 어부가 돈이 안 되니까 고기를 안 잡겠죠. 양식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계약 생산을 해서 하게끔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조, 계약 생산하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많이 지금 양식을 하겠죠. 그리고 억으로 많이 늘어버렸어요. 가행 생산. 소비보다 더 가행 공급이 많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으면은, 디맨드가 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어찌 됩니까? 여기가 군인가게인데 공급이 더 많아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예, 필요한 건 이만큼이에요. 그죠? 근데 이만큼 차이가 뭡니까?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고, 초과 공급이 된다는 것은 가격이 내려오겠죠. 뭐 그런 문제를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비축돼 있는, 국가에서 비축한 것을 방출하겠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비축 수산물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입을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그리고 자, 원래는 국가에서 농산물, 수산물을 수입을 할 때는 커트제가 있습니다. 왜? 수산업자, 우리나라 농부, 업인을 그러니까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큼만 수입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니즈,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에 딸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커트제를 해제시키고도 수입을 해서 소비자 욕구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수입 추천 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강의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을 하나의 특権을 주는 겁니다. 수입업자한테 수입이라든지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은 수입 무역 전문회사 등의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혜택 받은 잉여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세금으로 활용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수익 이익금의 징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반의 조성입니다. 16조. 고객화 촉진. 이건 농수산품질관리법 5조에서도 포준고객화, 등급고객 10개, 그리고 포장고객, 포준고객화 등을 우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산물 고객화 촉진은 농수산품질관리법 5조의 바탕을 두고 이식을 해온 거죠. 수산물 유통법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조 직거래입니다. 자, 이것도 시행령이 지금 많이 안 되니까 법령을 여기까지 좀 들어가 보고 시행령을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는 비즈니스 생산자가 커스텀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때려주겠다는 거죠. 직거래를 하면은 아까 말대로 수산물 1억제가 적용 안 될 수가 있죠. 물론 유통업자, 그러니까 영업용 유통업자를 통해서는 수산물 1억제를 지켜야 되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우체국을 이용한다든지 행상 거래를 하는 행상 노점상 하는 분들은 1억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직거래 활성화에 관계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8, 49조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수산물 유통은 유통체계가 6이라든지 7단계로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중간 유통 마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마진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킨 것이 4단계고, 4단계는 생산자와 49조, 48조, 그리고 분산도매물류센터, 그 다음에 소비자로 가는 4단계를 진행하는 조문이 49, 48조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그 다음에 49조,
49조가 보면은 거점 유통센터의 설치, 48조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그리고 분산도매물류센터 소비자로 가는 것이 4단계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48조와 49조는 각각 내용이 들어옵니다. 내용이 시행부치까지 해가지고 시험에 도출됩니다. 50조 수요개발과 소비 촉진. 자, 52조, 51조 유통정보화 사업. 국가에서 유통정보화 사업을 해야겠죠. 52조 전자거래 활성화. 자, 체계가 52조 전자.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전자거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직거래가 성립되겠죠. 시골의 젊은 어부, 그러니까 기여하신 어부들은 젊잖아요. 젊은 분은 항상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바로 자기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업그레이드 올리면 바로 서울 경기도의 소비자가 그걸 보고 바로 클릭해가지고 물건을 직거래를 사죠. 그 직거래의 베이스는 전자거래겠죠. 전자거래를 하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수산물을 나중에 매매라든지 경위탁 위판장에서도 매매하면 수수료를 받잖아요. 위판 또는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을 받는데 일반 거래는 거래 물량의 1000분의 60이었는데 전자거래를 활용하면 위판장에서도 역시 1000분의 30% 이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협회 설립을 가능합니다. 유통사업자는 유통협회를 설립해가지고 가격 고란 등을 방지하면서 전문화시키면서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인가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사업자하고 관계되는 것이 허가 있고 특허 있고 인가 있고 이렇습니다. 인가.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좀 묻고요. 법체계를 보면요.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이제 나누는데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보완적, 명령적 또 하나 있는데 용어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이어서 명령적 행정행위는 허가, 신고, 등등으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가가 되고 특허가 되고 대리인가 이렇게 나눌 겁니다. 명령적 제가 지금 준비를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허가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지금 자연적 권리를 회복해 줍니다.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신고는 자족적 신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족적 신고 또는 보완적 신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서로 만들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완적은 공무원이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보고. 그런 이제 특허는 하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권리 부여를 하는 거고요. 인가, 지금 인가란 말이 있죠. 인가는 것은 기본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가 요건이 있습니다. 인가 요건이 있습니다. 인가. 두 가지가 결합돼야 인가가 나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의 기본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가기관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인가 처리를 해줍니다. 결국은 기본 관계와 인가 절차는 별개입니다. 소송이 되더라도 소송물이 두 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합해가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인가가 나오겠지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립대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립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정, 학교, 운동장 등이 필요하겠죠.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 그리고 학생이 있어야겠죠. 학생이 몇 명을 수용하겠다. 그런 기본 관계가 있어야만이 교육부 장관이 인가를 해주겠죠. 그래서 용어가 인가, 허가, 특허 다르다는 겁니다. 신고 이런 거, 또 통보 이런 용어가 법에서는 다르다. 그리고 유통협회는 인가다 이 정도 봐주시고 유통 관련 단체의 설립 지원 역시 위판장 등에서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인가란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전문 1억입니다. 유통 전문 1억. 예, 유통 전문 1억의 육성입니다. 해수부 장관의 유통 전문 1억, 산지 경매사라든지 수산물의 경매사라든지 수품사라든지 등등 관련 자격증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 위판장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통 전문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성시키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칙입니다. 이제 가징금 들어갔습니다. 법입니다. 가징금. 자, 가징금은 업무 정지에 가름하여, 읽어서 찾아보십시오. 명령을 때렸어요. 야, 너 A 위판장,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명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물론 가태료도 있고 징역 벌금도 있겠지만, 너 도저히 안 되겠어. 허가 취소하기 전에 위판장 업무 정지를 해버리겠어. 3개월 업무 정지 때려버리겠어요. 이렇게 3개월 업무 정지 때리면 거기 관련된 직원, 위판장, 시설부터 완전 빵입니다. 빵. 고정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판장도 문제겠지만, 소비자, 수산물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소비자, 갑이라는 사람은 짜증나죠. 자기 건강하고 관계되는데. 그러니까 업무 정지하는 것보다도, 그러면은 너가 불법으로 명령을 위반해 가지고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 수익을 환수시키면서 영업 정지와 가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고 명령을 국가에서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때우라는 겁니다. 업무 정지가 30일 줬어. 그럼 30일 하루에 얼마 가징금 계산해 가지고 위판장은 1억 이상은 안 됩니다. 1억 이하인가 그럴 겁니다. 1억 이하의 가징금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가징금을 때릴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으로 1, 2, 3, 5, 5에 따라서 56조 2항 1, 2, 3, 5에 따라서 가징금을 때립니다. 가징금 구간도 있겠죠. 예, 나중에 또 그런 거는 별도 고시에 들어가서 할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판장을 아까 전에 허가 취소하고 이런 뭐 명령했는데 명령을 안 들으면은 뭐 산지 경매사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산지 중도민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산지 경매사의 임면을 면직을 시킨다든지 하면은, 또 위판장을 허가를 취소시킨다면 그만 청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프로세스는 많습니다. 저도 공무원 하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청문에 대한 실효성, 의문점이 많다는 걸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국가기관에서 아니다고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청문하는 사람도 역시 국가기관에서 위임을 받은 준공무원입니다.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제 모르는 외부 사람의 말을 듣지는 않는다. 그게 참 문제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제도는 바꿔야겠더라. 제가 공무원에서 공무원의 어떤 잘못되고 있으면은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 받으면은 소청을 올리거든요. 소청 받으면은 공무원 팬들은 거의 예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을 안 들어주고 결국은 법원에 가서 그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필요 없는 제도, 청문이나 소청 같은 것은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권한이 생기면은 그런 제도는 진짜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도 좀 실효성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용이기 때문에 청문 내용을 자꾸 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1번 개설허가 안 받고 있어. 업무 정지 중에 있어. 산지 경매사 면직, 그리고 산지 중도민 지정 취소, 1억 주주관리 등록의 취소, 1억 포시 수산물의 판매 금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처분에 따른 청문을 해야만이 이익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청문입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경험을 해봐서 그렇습니다. 권한의 위임입니다. 그러면은 해수부 장관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냐? 아니죠. 수입 조항에도 줄 수도 있고 각 부수의 관세청에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해수부 장관은 가제청 상관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관이겠죠. 그런데 수산물에 관계돼서는 해수부 장관이 국가기관의 장관, 18부 장관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습니다. 한계를 정해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수협조합, 뭐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 봐야겠나요? 공공기관, 생산단체, 수협조항에 위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출렁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위임을 줄 수 있고,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줄 수 있고, 협회나 단체에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관세청까지 예를 들었는데 그건 공공기관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나? 제가 말 잘못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해수부 장관이 다 못하니까 수협 조항에 줘가지고 내 대신에 업무 좀 처리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권한의 위임입니다. 자, 벌칙입니다. 자, 벌칙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과 수산물 유통법령은 벌칙이 2년짜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2년짜리가 별로 없거든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도 7년이 있고 3년이 있고 1년이 있는데 2년짜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도 보면은 7년, 10년 그리고 3년, 1년이 있나? 근데 2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수산물 유통법이나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에는 2년짜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농산물 유통가격안정법과 그리고 수산물 유통법의 비교를 해가면서 차이 나는 것을 나중에 본문 그러니까 5강, 6강, 7강 들어가서 비교하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은 이런 위반은 몇 년짜리인데 우리 수산물 유통법에는 1년 이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 난 거 아까 전에도 16조, 17조 산지경매사 업무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 그랬죠. 우리 산지경매사는 정가, 수입, 매매 가격을 협의할 수 있죠. 그 하나 특징이라 했죠. 하나. 또 하나,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서 연간 거래 물량에 따라서 산지 경매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1명 이상 임명했으면은 면직과 임명을 했으면은 15일 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제재가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감시라든지 검사라든지 명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토록 구정이 없어요. 그런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법에서는 연간 거래 물량에 따라서 수산부로 경매사, 첨가부로 경매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2인 이상 두는데 수산부로 경매사, 첨가부로 경매사 2인 이상 두면서 임명을 했어요. 하고 나면은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개설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차이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 벌칙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벌칙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옛날 책 보고 제가 지금 말이 또 혼나가면 안 되니까 보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괜히 지금 하면 오늘 법 이거 4시간 동안 법이 이렇다고 지금 처음 태어나가지고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수입 지분이라든지 등등 산지경매사 지원하시는 여러분한테 법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법만 하고 있는데 머리 터지버리잖아 솔직히. 저도 지금 OT까지 해가지고 연속으로 몇 개를 찍고 있지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예. 법 전공자도 머리 아프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토시 하나 다르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 법률이 있거든요. 비교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실수 나갈 수도 있고 짜증난다 이거죠.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머리가 짜증나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굉장히 짜증날 정도입니다. 머리에 지금 식은땀이 나잖아요. 그죠? 자, 벌칙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변가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수산물 이력제라든지 유통 이력을 어기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야,
3년 깜빵에 들어가. 그리고 너 3천만 원 내. 3천 이하니까 이하나 이상은 포함되는 거 아시죠? 미만은 미포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1억지에 관계되는 것은 3년 3천만 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년입니다. 2년 2천만 원을 보면요. 그 위판장을 허가 안 받고 개설한 거, 그리고 아까 뱀장어 위판장 외의 장소의 수산물을 매매 거래한 자, 그 다음에 지정을 받지 않고 산지 중도매인을 했어요. 그 입찰 들어가고 응찰했어요. 나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매매 참가인이나 산지 중도매인 아니면 경매장에 못 들어갑니다. 응찰할 자격이 없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고의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민법에서는 고의와 준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을 중과실을 고의로 칭합니다. 고의로 봅니다. 근데 갱과실은 그냥 실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과 경미한 과실 이런 용어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미한 과실은 에이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가 넘어갈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은 고의와 같이 취급해 가지고 제재를 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이나 금지를 따르지 아니한 것 네, 뭐 이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1년입니다. 1년 1천만. 그 산지 중도민은 아까 전에 뭐 했습니까? 그 파산자도 되고 피성년 후계인도 됐죠. 피한정 후계인이 안 됐죠. 그리고 2년. 그러면은 파산자 안 되는데 파산자를 자기 삼촌이라고 자기 조카라고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지 중도민을. 그리고 매매 참가인의 거래 참가든지 집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집단으로 불참하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누가 손해봅니까? 경매에 상장된 물량에 대한 생산자가 피해를 보겠죠. 예,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지 경매사 인명이 아닙니다. 인명입니다. 여기서는 인명. 아까 전에 산지 경매사는 파산자는 가능하고 피성년 후계인과 피한정 후계인은 안 된다 그랬죠. 파산자 가능한데 그러면은 피한정 피성년 후계인을 임명했어요.